상단산성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숲이고, 그리고 자연의 숲이고, 또 시인의 숲이, 왜 시인의 숲일까요? 매월당 긴시숲도 거길 지나면서 상당산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요. 또 청주의 변시환이라는 조선 후기의 한시 작가 등,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선비들이 농사 짓는 경우는 없죠.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책 읽고 글 읽고 풍류 즐기는 사람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선비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시회를 합니다. 시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관이 좋은데, 예컨대 상당산성, 또는 왜 부강 같은 데도 왜 강이 흐르는 그런 곳, 또는 초정약수 이런 곳.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경관 좋은 데서 모여서 시회를 하면서 시와 노래와 풍류를 함께 즐겼죠. 상당산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산성을 노래한 시, 한시죠, 한시. 한시만 해도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전제로 한 것이고요. 미동산 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가로수길은 한때는 청주의 관문이었죠. 지금은 옛날의 아름다움을 다 거의 옛날처럼 아름답지 않죠. 옛날에 정말 아름다웠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선 또는 20선 안에는 항상 청주 가로수길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또 사실은 1948년에 가로수 첫 식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려 1527그루를 심었고, 그 이후로 이제 죽으면 다시 이렇게 갈아 심고 했었는데, 그 길이가 6.3km입니다. 그 옆에는 이게 부모산성이죠. 이쪽에는 상단산성이 있고, 시 초입에는 부모산성이 있는 것이죠. 1948년에 1527그루를 심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이 됐었고, 한때 드라마, 영화 촬영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모래시계. 그래서 최민수죠. 최민수가 오토바이 탁 타고 그냥 쫙 달렸던 그런 풍경이 여기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만추의 그도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단제 신채호인데, 단제 신채호가 있는 데가 기렐입니다. 낭성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신채호뿐만 아니라 우리 가덕 쪽에 신규식 이란 사람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채호도 훌륭한 콘텐츠죠. 신채호, 신규식. 그러니까 신규식의 호가 예간이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한때 그랬습니다. 신채호, 신규식, 그 다음에 신배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신씨들이 산동 삼재라고 해서 학문의 깊이가 최고로 뽑았을 정도로 인문학적 깊이가 탁월했던 분이고요.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일종의 테러리스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면서, 역사학자이면서 언론인이면서, 그죠? 수많은 책을 집필했던 사람이고, 신규식은 사실 독립운동가이면서 교육운동, 학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신씨 일가들이. 그 다음에 신문화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 영광은 없겠죠. 기쁨과 영광은 없겠죠. 시련과 고통,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것들을 예컨대 뮤지컬이나 음악 이런 걸로 만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신채호도 훌륭한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음악이나 영화로도 손색이 없지만, 음보 김기창 하백도 난 정말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보 김기창,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걸 붓끝으로 말을 하고 붓끝으로 세상과 소통을 했잖아요. 아버지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바보 아들을 몫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재능을 알아봐서 화가로 키웠죠. 그래서 화가가 되고, 나중에 자라서는 우양 박래현이라는 여류화가랑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자식까지 낳게 되는데, 자식들이 늘 속속이는데 여류화가 박래현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왜 그럼 이 내수로 형동리라 그러죠? 왜 왔을까요? 형동리하고 음부 김기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어머니의 고향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목수로 가르치고 싶었는데, 기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화가로 키웠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 이 사람은 사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앞에 형동교회가 있는데 하얀 예쁜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직접 져서 지어준 기증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 형동교회가 바로 음부 김기창 선생님 기증한 것인데, 저는 이 음부 김기창 선생은 훌륭한 드라마, 영화, 뭐 다큐멘터리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공연 콘텐츠로도 좋다고 생각.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예전에 장승업 이야기를 영화로 한 게 치팔선인가요? 치화선인가요? 예? 치화선? 치화선. 제가 항상 까먹어. 치팔선은 용암동 짜장면집 이름이죠? 그죠? 늘 헷갈려. 불평동. 그 짜장면집이 치팔선이고. 그러니까 장승업도 한편의 영화가 되는데, 난 물론 그 사이에 또 음부 김기창은 친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친일을 해요. 일제가 강요를 하죠. 일본 군인들 전장에 나가 있는 풍경을 그림을 그리게 강요를 해갖고 아마 2점인가 습점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친일파라 그래서 인민재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 그 여인 박래현의 이야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들이 사기꾼이 돼버리거나 또 사업하다가 망하고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어쨌든 흥덕사지는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4월에 프랑스 파리를 가서 50년 만에 공개된 집지 원본을 봤어요. 집지가 몇 년도에 발간됐죠? 몇 년도? 몇 년도? 선생님 살로베 1377년 고려 우왕 맞죠? 그러면 근 900년 그죠? 내일 모레면 1000년 뒤는 집지 원본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우리 청주에 영인본이라고 있어요. 지금 찍어낸 영인본보다 보존 상태가 훨씬 더 완벽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보존 상태가 이렇게 좋을까요? 1000년 다 돼갔는데. 요거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비엔날레 티켓 드릴게요. 한지. 그렇죠. 1000년 가는 종이 한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난 금속갈자 이전에 한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1000년 견 500. 비단은 500년 가고 한지는 1000년 간다는 얘기죠. 그 청주가 바로 그런 고려시대 청주는 한 1000년 가는 종이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장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금속칼자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문방사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배첩장, 책을 만드는 최고의 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예는 과학이었죠. 공예가 과학이 아닐까요? 도자기가 과학이 아닙니까? 온도, 습도 다 완벽. 한지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과학이었기 때문에 그게 탄생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프랑스의 국적을 나는 봤어요. 보존하는 기술, 유물,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술이 엑셀런트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만약에 우리였으면 그걸 제대로 보존했을까? 아니, 그 책을 전시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시하고 있잖아요. 걔들은요, 저는 다 사진 다 찍어왔는데 책을 쫙 나비가 춤추는 것처럼요, 예? 쫙 펼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야, 책을 어떻게 이렇게 품격 있게 전시를 하는가. 그리고 전시가 딱 끝나면 다시 수장고에 돌아가서 일정 기간 나오지 않는답니다. 왜? 책의 안전을 위해서, 책의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 되는데, 집지의 탄생의 이야기,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뭐 소설 등등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집지 이야기고요. 위암선병이는요, 뭐 3대 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수 쪽에 있는데, 방정환이라고 하는,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소파?
방정한, 어린이날을 지정한 사람. 아시죠? 어린이날을 지정한 방정한이라고 있어요. 방정한이가 이분의 손사위. 그 왜 사위가 됐을까요? 한 사람은 3대 교주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그 다음에 방정한은 어린이날을 지정한, 사실은 생명 존중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동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위 방정한이가 여기서 손병희 선생 밑에서 사실은 배우고 따르다가 품행이 방정 맞아가지고 너는 내 사위하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함께 생명주의, 인본사상, 천지인을 함께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손병희와 방정을 함께 묶어서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는 제가 못 봤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이, 그 다음에 생명, 예?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인본, 이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부 나오네. 음부 선생은 그래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의 이 음부 선생이 붓끝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자아상이고 자기 부인 우양 박래연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이 은보와 우양의 사랑 이야기 인터넷 검색하면은 조선일보인가 경향신문에 아주 완벽하게 소개를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것만 갖고도 하나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육거리 시장, 육거리 시장은 우리나라 5대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오래됐죠. 그 안에 남석교, 아까 얘기, 남석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땅 속에. 근데 육거리 시장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재해석할까? 유럽의 시장은 대부분이 100년, 200년, 300년 다 그렇게 오래된데 그 역사의 숨결을 오롯이 간직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있으면서 이 쇼핑의 전통시장의 아우라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건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중국 친구들이 와서 비엔날레 좀 소개하면서 이거 스페인 음식을 먹었거든요. 맛있겠죠. 비싸고. 인간은 하루에 3번 황홀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이 3번 황홀한 여행을 하지 못하면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본정 초콜릿, 우리 이종태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초콜릿은 선진국 인간들이나 먹는 음식이죠. 후진국은 후진 음식을 먹고, 예, 선진국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우리 이종태 사장님의 지론이죠. 그죠? 맞죠?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니까 후진 음식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커피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먹었어요? 언제? 예? 커피 공화국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지금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뭘 먹을까를 먹는 게 문화죠. 그러니까 청주 삼겹살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콘텐츠 할 건가? 청주의 10가지의 맛 또는 7가지의 맛. 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돼. 청주의 10개의 비경, 10가지의 맛, 또 몇 개의 풍류,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되죠. 청주 10경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죠? 예컨대 계산에도 무슨 8경이 있고 9경이 있고 단양에도 8경이 있고 다 있고 그런데 청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청주하면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공예비엔날 감독들 서울에서 내려온 팀들이요. 청주의 맛집 맵을 만들고 있더라. 한 1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네들 먹었는데 맛있다는 한 데는 지점을 다 찍어갖고 지금 한 70개 찍었대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밥만 쳐오는 거야, 이 인간들은. 내가 그랬지. 그러면 끝나고 갈 때 나 좀 주고 가라고. 우리 관광가에다 그걸 줘야겠다고. 왜냐면 여러분 청주 사람들이 먹는 청주의 맛집하고 외지인이 먹는 청주의 맛집은 틀릴 거란 얘기죠. 그죠? 그게 오히려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것만 알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보는 청주가 더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삼겹살인데 삼겹살도 사실은 삼겹살 거리의 삼겹살보다 여기 어디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는 빨간 고추장 발라 먹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복룡불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인기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청주 삼겹살이 있고
저게 뭐죠? 원흥이, 예, 두꺼비. 이거는 이어려운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 청주가 생명문화 도시다 라고 선언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소로리벽시, 직지. 직지도 뭡니까? 직지도 생명교육을 바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직지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고승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그 내용은 다 선, 악,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이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고승 그 선문답처럼. 직지,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소로리 벽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상에 절멸위기에 있는 두꺼비의 집단 서식지를 시민운동으로 살려낸 데가 청주 말고 또 있느냐. 그래, 청주는 생명문화도시다라고 선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연초유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연초유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담배공장 3층, 비엔날레 하는 3층 맨 끝으로 가면 담배공장 아카이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20일마다 한 달에 한 번 장이 섰습니다. 월급날마다. 그래 지금 밤고개에 술집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3,000명, 4,000명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이 안에 교회, 법당, 성당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공소도 있었고, 왜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 목욕탕, 이발소 이런 게 있었고, 각종 복지시설 다 있었습니다. 이 안에 14만 제곱미터 안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그리고 담배가 국가기관 시설이었기 때문에 한갑이라도 잘못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 다 검열을 했어요. 그 검열관이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은 통과, 패스. 그 다음에 괴롭힐 놈이 있으면은 붙잡고 계속 홀딱 뺏겨놓는데요. 별의별 일이. 그 다음에 쌍둥이가, 쌍둥이는 형제잖아. 이렇게 형제인데, 형이 여기 시험이 돼서 됐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있어. 동생이 여기 취직을 하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근데 그 동생이 여기서 일하다가 죽었네요. 그럼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돼? 이거 복잡해지는 거죠, 그냥.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에베리스트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 고상돈 대원입니다. 여기 그 담배공장에서 일하다가 에베리스트 등정에 성공했죠. 고상돈 대원은요, 고시가 어디 고시입니까? 어디 고시예요? 제주도 고시죠. 실제로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부모님이, 사람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놨다고, 이 새끼 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청주가 교육도시지, 청주로 보내. 초등학교 때 청주로 보냈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청주대학교 야간을 다니다가 바로 앞에 담배공장이 있으니까 취직을 해요. 낮에는 담배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데 등치도 좋고 멋있고 산을 다니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자취방에는 항상 먹을 게 가득했답니다. 동네 여자 팬클럽이 돈을, 음식을 막 싸다 놓고 그래갖고. 근데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킨리봉 등정에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하산길에 죽었죠. 실족사라 그러죠. 근데 그때 자기 결혼한 여자 뱃속에는, 부인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못 보고 죽었죠.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자마자 그때 박정희 정권 때였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카퍼레이드, 멋지게 서울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주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고상돈 대원이 어디서 기념하고 있냐면 청주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가면 고상돈 큰 동상이 있죠. 이런 일도 있고요. 여기 했나요? 예, 그래 담배공장 이야기와 전북동 토성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산성이 있고 토성이 있다. 예? 그죠? 토성 이야기. 그다음에 주교자 성당에 바로 요 앞에 내덕동 주교자 성당이 있고 청주의 사찰 이야기했는데,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 몇 개 있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게 어디입니까? 맨 큰 사진이 어디죠? 이 안에 국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딜까요? 여기 이거 안심사 아닌가요, 선생님? 안심사에 얘가 국보죠. 얘가 국보인데 이건 가짜고 실제로 진짜는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예.
청주에 제가 알기로는 국보가 한 3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철당간. 그 다음에 국립청주박물관에 있고, 여기 있고. 예. 그 누가 보니까 1점 더 있다 그러던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사가 있고, 보살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현암사가 있고, 청주에 오래된 현암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부셔질 위기에 있었죠. 청남대 때문에. 그랬다가 그거를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청주 아리랑과 청주 농악도 중요하죠. 청주 아리랑은 청주에 없습니다. 정왕촌에 있는 거죠, 중국. 그 여러분들 보니까 청주 아리랑 갖고 자꾸 공연 콘텐츠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역사적 사실과 같지 않은 거를 자꾸 만드는 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주 농악은 실제로 강서 농악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죠? 옛날에는 전국 농악 경연대회를 해갖고 1등하면 대통령상을 줍니다. 대통령 직접 주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때 우리 사물놀이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사물놀이. 김덕수. 예, 김덕수가 원래는 아버지가 옥천 그 수물 지역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가 그 원적인 거죠. 날 때만 태어난 것만 엄마 저기 대전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향을 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됐다 그러는데 김덕수 씨가 여기 청주농악에서 6개월간 머물 합숙을 합니다. 왜? 대통령상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상을 김덕수 씨가 함께 합류해갖고 탄 적도 있었죠. 지금 청주농악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몇 호? 예, 1호입니다. 그러니까 1호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국보 1호, 보물 1호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충청북도 문화재 1호는 청주농악입니다. 아까 얘기한 신선주는 4호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뭐 1호부터 쫙 있는데 1호가 바로 청주농악이다. 거기 그 나무 이야기가 있죠. 청주의 나무 이야기. 사실은 모든 마을에는 어르신 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또는 마을 끝에. 보통 보호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팽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그리고 이제 소나무. 근데 소나무는 마을 한가운데 소나무가 보호수로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보통 정입분송이나 어디 괴산에도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습니다. 괴산 그 연풍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소나무는 주로 산속에 많이 있고 이렇게 마을에 있는 거는 팽나무, 느티나무, 그 다음에 회화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사진은 상당산성 겉대선 가는 길에 은행나무랑 느티나무인가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뿌리가 섞여져 있는 것이고요.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는 천년진 앞각수 있잖아요. 앞각수. 예? 오리. 예, 여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하는데 앞각수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들 아마 어제 얘기를 들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더글놀이인가요? 그죠? 더글놀이가 더글놀이 여자가 송혜교 맞나요? 송혜교가 왼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바둑을 배우고 바둑 두는 신을 여기서 했던 거죠.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주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중앙공원 신은 더글놀이에서 만들어졌다. 근데 저게 중앙공원이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병우의 팽나무 의자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지고. 그 팽나무가 이번에 천연기념물 됐다면서요. 그게 뜨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이건 안 뜨네. 우리 재단에서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그게 있고, 오송에 가면은, 나무가 재미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게 모가나무하고 엄나무 아닙니까? 다 보통 500년 전후된 겁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얘기. 사실은 오송 뜻이 뭡니까? 오송. 5개의 소나무. 오송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죠. 누가? 신라시대 누구? 최치원. 신라시대 최치원이 오송에 5그루의 나무를 심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이 학문에 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몇 년, 그러면 신라시대면 1100년 요쯤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신라 말의 일이니까요. 그것도 있을 거고요. 공예 비엔날레 있고 향교와 서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여기 두모리가 바로 요 실제로 풍경인데 아빠 어디가? 그다음에 전원일기
촬영지 있고 지금은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정리를 좀 하기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는요. 초정 얘기를 안 했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초정약수 축제를 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1444년 2월 달에 오고 8월에 오고 두 번 와서 123일간 두 차례 걸쳐서 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가 1443년 12월이고요. 46년에 반포를 했지 않습니까? 창제하자마자 보따리 싸들고 청주로 옵니다. 초정으로. 그때 채말리가 반대를 하죠. 왜 가냐고. 바빠 죽겠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럴 때 채말리를 하루 동안 감옥에 넣고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오기 전에 내섬시운을 통해서 빨리 가서 행궁 준비하라. 딱 한 달 만에 행궁을 졌다고 하죠. 어쨌든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 한글 창제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했을 거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누뚱이 영웅대군까지 데리고 와갖고 누뚱이 영웅대군 나중에 한글로 책을 펴내기까지 했으니까는요. 네? 그때 그리고 양로연 노인잔치 양로연을 베풀고 박연 영동의 박연이 사실은 세종하고는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음악을 할 수 없었고 나 또한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음악을 완성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박연을 불러갖고 우리 악기인 편경을 만들게 합니다. 왜? 옥이 발견되니까. 그 당시에 옥이 발견되면 국가에서 특별관리했다 그럽니다. 예?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악기인 편경을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그러죠. 심지어는 그랬다 그럽니다. 야, 그 몇 번째 몇 미리를 더 깎아봐. 그 세종대왕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게 거기 있던 모든 이 신하들을 고향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인근 마을에 쌀과 콩, 곡식으로 이렇게 좀 보상을 하게 하고 어가가 오갈 때마다 전답이 훼손되면 그것도 역시 콩으로 쌀과 콩으로 보상토록 하게 하고요. 극심한 가뭄의 이유가 팬 현상이라 그러죠. 녹색바람 인고를 그 당시에 확인케 하고 청주향교에 책을 9권 하사합니다. 청주가 교육의 도시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투표를 세종대왕이 합니다. 조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왜? 탐관오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개정합니까? 풍년이냐 흉년이냐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걷어들이는 방식을 달리하게 하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고 일명. 그죠? 그거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고 시범 도입을 바로 초정에다 합니다. 그때는 청안현이었습니다. 청안, 충북 괴산군 청안. 시범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봄과 가을 두 번에 온 이유는 특히 가을에 온 거는 조세법 때문이다. 그래서 조세학자들은 바로 그 지점을 한국 조세사의 못자리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어쨌든 이런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어갖고 이거는 뮤지컬, 음악 등등 제가 작사를 했어요. 초정 이야기를 망했죠. 제가 작사한 4곡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적어도 장윤정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역 가수를 갖다 놓으니까 망하지. 제가 성공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내숲, 저공, 이 저공리가 당나무 젖자를 씁니다. 청주가 구석구석 당나무를 많이 신생을 했다는 얘기죠. 당나무가 많았던 이 마을, 방앗간, 100년 된 방앗간이 다 쓰러진 거를 그때 제가 기획을 해서 정미소 방앗간을 만들어서 지금도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담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중평에 자구산둥 있는데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는 책으로 많이 쓰게 됐는데 로컬은 창조의 자원이다. 그러니까 서울이 중심이고 우리가 변방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문화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갔지 중심에서 변방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청주가 또는 충북이 문화의 중심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제주, 서울, 강원도 양양이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뜨기 시작해요. 서핑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박 3일 머물고 싶은 동네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다양한 콘텐츠로 춤, 노래, 공예, 음식, 또는 농경
다양한 콘텐츠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런 사례를 몇 군데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야 돼갖고 그런 사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50 넘은 분은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꿔보세요. 이런 꿈을 꾸는데 저희 재단이 힘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들 손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각도, 방향이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파괴의 달인이 되어라. 이곳에서 놀게 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체험케 하라. 이런 사실은 일종의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미래의 조건은 뭡니까? 다니엘 핑크라는 그 미래학자가 한 얘기인데, 디자인, 스토리. 지금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화, 공감, 놀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이런 콘텐츠 아닌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고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 그 가치 이야기,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이 6개의 어떤 가치를 늘 가슴에 품고 우리 지역을 좀 탐색하고 탐험하고 탐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1시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다른 이 수많은 프로그램하고 같이 어제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로컬의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